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성공 멘토 박정혁입니다. 오늘은 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1분 이내로 짧게 할 테니까 타박하지 마시고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며칠 사이에 100명 정도 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많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채널은 특정 연령대를 위해서 뭐 운영하는 채널은 아닙니다만, 일단 주 타겟은 20-30대 직장 생활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을 드리는 뭐 이런 채널이에요. 근데 이번에 지난 영상을 보시고 오신 분들께서는 저보다 인생 경험, 사회 경험이 많으신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보기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너무 뻔하거나 좀 당연한 말씀처럼 이렇게 보이신다는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요. 뭐 저는 너무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느끼시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사회생활이나 인생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도움이 된다고들 해요. 그리고 하루에도 여러 통씩 영상 잘 보고 있고 고맙다는 카톡 메시지도, 응원 메시지도 자주 받고 있으니까, 혹시 저보다 인생 경험,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너그럽게 저희 채널과 저희 영상을 즐겨주시고 보셨으면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드리고요. 오늘 본 얘기 좀 드릴게요. 운에 관한 이야기 드릴 텐데요. 여러분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 거예요. 난 열심히 노력하는데 운이 없어. 정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데 잘 안 풀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이런 생각을 또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분명히 운이라는 걸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마냥 운, 뭐 잘 풀린다 이런 것만 또 바라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이번 영상을 찍게 된 좀 계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섭TV의 리섭님 아실 것입니다.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리신 분인데 상당히 미남이시고 또 아주 생각도 바르시고 아주 뭐 저도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분입니다. 저도 참고로 리섭TV의 구독자이기도 하는 팬이기도 한데요. 리섭님이 최근에 찍으신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이론이 아닌 실전 꿀팁이라는 영상을 보고 제가 100% 공감을 했고요. 저도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 저도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는 말씀이 들어서 이번 영상 찍게 됐고요. 참고로 그 리섭님의 그 영상 보시고 싶으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설명란에 제가 리섭님 그 뭐죠?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리섭님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운이나 잘 풀린다 이런 불평이나 불만을 갖기 전에 내가 이 정도까지 노력을 해봤나라고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참 안 풀리거나 운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마다 항상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이 세 가지 사례를 꼭 제가 항상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좀 경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유명한 스타트업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회사가 약 창립된 지 10년 정도 됐고요. 지금은 직원이 약 1,500명이 넘는 아주 큰,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스타트업인데요. 당시에 이 회사는 창업 멤버 약 100명 정도가 있었던 시절이었고요.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우수 인재를 모집하고 싶어서 전국에, 서울뿐만 아니라 6대 광역시라고 하는 전국의 큰 광역시를 돌면서 리크루팅 행사를 했습니다. 채용 행사를 한 거죠. 그리고 그 행사에 오신 그 지원자에게는 즉석에서 바로 면접도 보고 괜찮은 인재라면 바로바로 뽑는, 상대적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채용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친구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그 채용 설명회를 하고 또 즉석에서 면접도 보고 했는데, 누가 오더니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또 그리고 뭐 도울 일이 없냐면서 같이 막 책상을 나르기 시작하고 의자를 나르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넌 어디서 왔냐."고. "대전에서 왔다."고 그런 거예요, 그 지원자분께서. "아이 그러면 우리 대전도 갈 텐데 너 여기 온 김에, 당신 온 김에 면접도 보시고 해라. 뭐 이렇게 적극적인 친구인데 우리 또 면접하다 보면 뽑아 줄지 아냐."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 아니다. 나는 괜찮다. 대전에서
뵙겠다 정식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죠.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지나서 광주를 갔어요. 광주 가서 또 하고 있는데 또 이 친구가 나타나서 막 책상 날리고 의자 날리고 그런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또 그리고 대구를 갔더니 또 대구에도 그 친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의자 들고 책상 나르고 막 이러고서 한 세 군데 정도 광역시를 돌고 나니까 그냥 이분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아, 너는 면접 보지 말고 그냥 들어와. 그냥 뽑아줄게. 괜찮아. 근데 이분이 한사코 거절을 한 거예요. 대전에 오셨을 때 제가 정장 입고 가서 제대로 정식으로 면접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대전에 갔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 있는 CEO부터 그 말단 직원까지 이 친구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말 궁금했대요. 그래서 갔는데 딱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주섬주섬 뭐를 가방에서 꺼내더니 한 이만한 이렇게 약 100페이지가 넘는 게 제본된 이렇게 책 같은 거를 프린트물로 이렇게 제본을 뜬 거예요. 그거를 면접관 한 3명, 4명 있었는데 그 사람 수에 맞게 그 책을 나눠주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그 대전 지역의 지역 상권을 철저하게 분석한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리포트를 써온 거예요. 그리고 그 스타트업이 어떤 식으로 이 대전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해야 될지 철저하게 자신만의 전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전의 주요 상권의 주요 예를 들어 식당이면 뭐 식당 주인 뭐 이런 분들 또 무슨 사업장이면 사업장의 CEO 이런 분들의 직접 인터뷰를 다 따와서 모아서 자기만의 그 리포트를 만든 거예요. 딱 보자마자 거의 CEO부터 주요 임원들이 다 보고 나서 딱 덮은 다음에 합격! 넌 수석이야. 바로 들어와.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워요. 그런데 이분이 입사 1년 만에 그 스타트업의 전 직원에서 영업 실적 1등을 합니다. 1등을 해요. 1등. 그리고 이 얘기는 지금까지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스타트업 업계에서 회자가 되는 실제 사례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그 스타트업의 창업 공신 임원 한 분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참 놀랍죠. 사실 저도 되게 반성이 돼요. 내가 그 정도까지 노력을 해봤나. 사실 뭐 지금도 취업난이고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하지만 지금도 기업이든 사회든 어느 곳이든 그 정도까지 다 해본 인재, 그 정도까지 노력을 해본 인재에게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직접 겪은 겁니다. 제가 사회생활 할 때 제가 4년 동안 모셨던 저의 직속 상사분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분은 80년대 중반 학번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셨고 첫 직장으로 금융공기업 중에 한 곳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특정 조직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갖고 금융공기업 중에 한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분이 상당히 실력도 좋고 인상도 좋으시고 일도 잘하세요. 그래갖고 첫 부서로 비서실에 가게 됩니다. 참고로 이분 남자분이신데요. 비서실에 가게 됐는데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니까 인터넷도 없고 SNS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에요. 근데 비서실 직원들이 돈을 모아서 그 기관장, 그 조직의 기관장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 회사의 CEO시겠죠. 그 CEO 분에게 와인 선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주 가는 그 호텔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특급 호텔에. 그러니까 전화를 해봤죠. 그때 인터넷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으니까. 전화를 했는데 저희 CEO 분께서 드시던 와인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사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배인께서 하신 말씀이 되게 많은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몇 개나 됩니까? 되게 많아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사비를 털어서까지 할 테니까 그분이 단 한 번이라도 드셨던 와인을 저에게 다 준비해 주십시오. 한 거예요. 당시에는 와인이 대중화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비쌌어요. 지금같이 그 와인이 뭐 마트에서 9,000원, 7,000원, 10,000원 이렇게 살 수 있는 와인이 아니었어요. 되게 당시로서는 상당히 고가품이었는데 그것도 호텔 레스토랑에 직접 구입을 하러 가는 거예요. 갔더니 6병을 내놓더라고요. 단 한 번에도 드셨던 와인이래요. 그래서 그 비서실에서 거둔 돈 플러스 자기 사비를 털어서 6병을 다 사온 거예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그것도. 그리고 그 CEO에게 가서 6병을 딱 안겨드립니다.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 CEO분께서. 다른 걸 떠나서 이 정성이 정말 갸륵하고 놀랍잖아요.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다 준비해 봤습니다. 무슨 트와이스 무슨 Yes or Yes 가사 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두철미한 분이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께서 그 비서실 그 사건 이후에 승승장구하셨고 결국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갖고 박사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50대 초중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요. 이분께서도 지금까지 현역으로 우리나라의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TV에도 종종 나오시는 최고의 전문가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직속 상사로 모셨습니다. 4년간 모셨는데 제가 4년 후에 이직을 했을 때 정확하게 연봉이 2배가 되었습니다. 전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정말 배울 점 많은 직장 상사분을 모셨다는 게 저희 인생의 최대 행운이었습니다. 물론 일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분한테 배운 것도 많고 제가 이분을 겪고 난 이후에는 적어도 일 때문에 업무 때문에 뭔가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장 고마운 분 꼽으라면 그때 그 직속 상사분을 뽑습니다. 지금 이 자리 빌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있었던 그 농구 동아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까 그 직속 상사 그분 말씀드렸던 그 당시에 제가 몸담았던 그 조직에 그 농구 동아리가 있어요. 참고로 그 농구 동아리는 다양한 연령대 분이 뛰시는 그런 농구 동아리였는데요. 당시 저와 그 제 또래 분들이 30대 초반이었고 저희가 모셨던 직장 상사분들은 40대 초반, 한 10살 정도 많으신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끼리 이제 같이 연습도 하고 실제 그 시합도 하고 그랬는데 당시에 저희가 이제 중앙대학교 그 아마추어 농구 동아리 분들을 초청을 해서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학생들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그분들은 체대 출신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체대 학생들이 모여 있는 동아리이긴 한데 처음에는 진짜 한 2쿼터까지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저희가 나이가 그 친구들보다 많다 보니까 결국은 더블 스코어를 지긴 했는데 놀라웠던 거는 30대 초반에 제 또래 친구들은 그 직원분들은 2쿼터를 뛰고 나니까 그냥 뻗었어요. 그냥 다 들어 누웠어요. 그런데 저희보다 10살 많았던 그 직장 상사분들은 4쿼터까지 끝도 없이 뛰었어요. 결국 저희가 더블 스코어를 깨지긴 했지만 놀라웠어요. 그런데 그 직장 상사분들이 경기 끝나고 그 중앙대학교 그 동아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몇 살입니까? 당시가 2007년이었거든요. 몇 살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8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약간 농담 삼아서 그리고 실제이기도 해요. 나는 85학번이야. 근데 어떻게 85년생과 농구를 해?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잘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던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이때 사건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40대 초반만 돼도 농구 경기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농구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일단 그 4쿼터까지 그걸 뛰어다닐 수 있는 체력이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지치지 않고 뛰어요. 물론 농구는 저희 30대 초반 제 또래 분들보다는 잘 못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부러운 게 4쿼터까지 지치지 않는 그분들의 체력과 근성이죠. 한번 여쭤봤어요. 안 힘드세요? 나도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끝까지 뛰고 싶고 저 친구들한테 지고 싶지 않아서 적어도 근성만큼 그러시더라고요. 공통적으로. 그 당시 분들이. 그러면 지금 10년이 지난 그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분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서울 소재 대학의 교수님으로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곳에 박사 학위를 받아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걸 넘어서 그분들이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고 근성이 있고 노력한 것을 제가 4년 동안 옆에서 잘 지켜봤어요. 그분들은 정말 뭘 해도 다 잘 될 분들이었죠.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와닿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와닿지 않고 저건 남 얘기야, 딴 사람 얘기야라고
뭐 생각하는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이 세 가지 사례는 제가 항상 마음이 좀 해이해지고, 그리고 솔직히 좀 억울하고 운이 없었던 일들도 저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7년 동안 상당히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고 있고요. 그때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시 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 봤나라는 거를 점검을 해 보니까 솔직히 억울하지도 않고 분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